2026년 2월 2일 한국 주식시장이 요동쳤습니다. 단 하루 만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5조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이는 약 37억 달러에 해당하며 역사상 최대 기록입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화면은 핏빛처럼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미친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같은 날 개인 투자자들, 이른바 동학개미라 불리는 이들은 정반대의 행동을 했습니다. 그들은 6조 7천억 원을 순매수하며 주가 방어에 나섰습니다. 그들은 바닥을 잡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외국인이 틀렸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삼성이 회복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사흘 후 2월 5일 시장은 계속해서 추락했습니다. 매수에 나섰던 이들은 갇혀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수백만 명의 한국인들이 똑똑하고 성실하고 애국심 넘치는 이들이 같은 함정에 반복해서 빠지는 것일까요? 왜 외국인이 탈출할 때마다 개인 투자자들은 그 물량을 받아내려 뛰어드는 것일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운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개인 투자자가 덜 똑똑해서도 아닙니다. 이것은 두 가지 요소의 치명적인 결합입니다. 한쪽에는 소름 끼칠 정도로 정교한 포식적 기술 시스템이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한국의 모든 가정을 짓누르는 사회적, 재정적 압박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비밀의 장막을 걷어내겠습니다. 기관들이 사용하는 수만 달러짜리 기술 도구들부터 수백만 건의 매도 주문을 숨길 수 있는 알고리즘, 그리고 동학개미들의 심리를 지식이는 이중 압박까지 모두 다루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또한 아무도 말하지 않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무적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것을 이해한다면 약점을 강점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이 본 주식시장 영상 중 가장 중요한 영상이 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주식을 거래하고 계신다면, 특히 삼성이나 한국의 우량주를 거래하신다면 마지막 순간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 채널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개인 투자자가 항상 외국인보다 한 발 늦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각자가 사용하는 무기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렇게 상상해 보십시오. 한쪽은 적외선 조준경과 360도 레이더를 장착한 자동기관총을 들고 있습니다. 다른 한쪽은 단검을 쥐고 있습니다. 둘 다 같은 전장에 들어섭니다. 누가 이길까요? 이것이 바로 매일 주식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입니다. 기관 투자자들, 투자펀드, 투자은행, 헤지펀드, 그들은 블룸버그 터미널 또는 리피니티브 아이콘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비용이 얼마일까요? 사용자 한 명당 연간 약 2만 4천에서 2만 5천 달러입니다. 맞습니다. 소프트웨어 비용만으로도 중형차 한 대 값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돈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들이 무엇을 얻느냐입니다. 터미널은 단순히 실시간 주가만 제공하지 않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화물선이 대양 어디에 있는지 알려줍니다. 실시간으로 세관 데이터를 업데이트합니다. 매일 수백만 개의 기사 중 가장 중요한 정보를 걸러내는 인공지능 뉴스 분석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무서운 것은 따로 있습니다. 블룸버그에는 인스턴트 블룸버그라는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줄여서 IB라고 합니다. 이것은 비공개 채팅방으로 전 세계 기관 트레이더들이 서로 대화하는 곳입니다. 그들은 유동성에 대해, 추세에 대해, 여러 시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논의합니다. 모두 주문을 넣기 전에 말입니다. 개인 투자자가 이 클럽에 초대받을 수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한편, 여러분, 개인 투자자들은 무엇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HTS, 즉 홈 트레이딩 시스템 또는 휴대폰 거래 앱입니다. 무료이거나 매우 저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실제로 지불하는 대가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데이터 지연입니다. 이 지연이 얼마나 심각한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DMA, 다이렉트 마켓 액세스, 즉 직접 시장 접근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그들의 지연 시간은 마이크로초 단위입니다. 1 마이크로초는 100만 분의 1초입니다. 그 시간 동안 빛조차 겨우 수백 미터밖에 이동하지 못할 정도로 빠릅니다.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는요? 거래소에서 나온 데이터가 증권사 서버를 거쳐야만 여러분의 화면에 도달합니다. 각 단계마다 지연이 발생합니다. 누적되면 여러분은 몇 초나 뒤처질 수 있습니다. 몇 초가 별것 아닌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시장에서 몇 초는 한 세기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휴대폰 화면에서 삼성전자 가격을 보고 매수를 결정할 때 저를 믿으십시오. 상어들은 이미 오래전에
그 가격에서 거래를 끝냈습니다. 여러분은 과거를 보면서 그것이 현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불공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기술적으로 뒤처진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아. 더 주의 깊게 관찰하자. 호가창을 보고 외국인이 사는지 파는지 확인하자. 이것이 두 번째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외국인이 삼성 주식 100만 주를 팔고 싶을 때 그들이 100만 주 매도 주문을 한 번에 넣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이스버그 오더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빙산 주문입니다. 대양에 떠 있는 빙산처럼 여러분은 수면 위로 솟은 작은 부분만 볼 수 있고 그 아래의 거대한 덩어리는 완전히 숨겨져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렇습니다. 그들의 알고리즘은 100만 주를 수천 개의 작은 주문으로 나눕니다. 각 주문은 100주, 200주에 불과합니다. 아주 작은 주문들, 눈에 띄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호가창, 즉 오더북을 봅니다. 온통 작은 주문들 뿐입니다. 여러분은 생각합니다. 아, 매도세가 약하네. 곧 가격이 오르겠군. 여러분은 매수 주문을 넣습니다.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왜냐하면 그 표면 아래에는 거대한 매도 주문의 빙산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100주를 살 때마다 알고리즘은 다음 100주를 내놓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이 충분히 살 때까지, 그리고 그들이 전부 팔 때까지.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유동성 사냥 능력입니다. 리퀴디티 디텍션이라고 합니다. 외국인의 고빈도 거래 알고리즘, HFT라고 줄여 부릅니다. 이것은 유동성 구역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즉, 개인 투자자들이 대기 매수 주문을 걸어둔 가격대를 말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어디서 기다리고 있는지 압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에 매도합니다. 개미들이 열정적이고 낙관적이고 이 월 2일처럼 주가 방어를 위해 매수 주문을 쏟아낼 때, 바로 그때가 외국인 알고리즘이 가장 활발하게 작동하는 순간입니다. 그들은 천천히, 꾸준히, 가격이 너무 빨리 떨어지지 않을 만큼만 팝니다. 이 현상을 앱소푸션이라고 합니다. 흡수입니다. 가격은 횡보합니다.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습니다. 개인 투자자는 이것을 보고 생각합니다. 오, 이건 축적 단계야. 곧 돌파할 거야. 완전히 틀렸습니다. 이것은 분배 단계입니다. 외국인은 조용히 여러분의 주머니로 물량을 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전술을 더 언급해야 합니다. 바로 프론트러닝입니다. 선행 매매라고도 합니다. 대형 국내 ETF 펀드가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위해 삼성을 매수하려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것은 대량 주문입니다. 수백만 주에 달합니다. 이 정보는 거래 패턴을 통해 알고리즘에 감지됩니다. 순식간에 외국인 알고리즘이 먼저 매수하고 가격을 올린 다음 그 ETF 펀드의 더 높은 가격으로 되팝니다. 결과는요, ETF 펀드는 더 비싸게 삽니다. 그리고 그 ETF 펀드의 수익 증권을 누가 보유하고 있습니까? 바로 개인 투자자입니다. 여러분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게임의 비용을 간접적으로 지불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쯤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좋아, 그들이 더 좋은 기술과 더 정교한 알고리즘을 가졌다는 건 이해해. 하지만 내가 뉴스를 빨리 입수하고 분석을 제대로 한다면 여전히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시야의 차이에 대해 말씀드려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마도 가장 큰 불공정일 것입니다.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여러분이 보는 방식으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삼성은 한국 기업입니다. 여러분은 매출, 이익, 신제품에 관심을 갖습니다. 여러분은 한국어로 뉴스를 읽고 국내 증권사의 분석 보고서를 봅니다. 하지만 외국인에게 삼성은 프록시입니다. 글로벌 무역의, 반도체 산업의, 아시아 경제 전체의 대리 지표입니다. 그들은 삼성만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봅니다. SOX라고 불리는 지수입니다. 그들은 엔비디아, AMD, 인텔 주가를 봅니다. 그들은 달러원 환율을 봅니다. 그들은 연준 금리를 봅니다. 그들은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봅니다. 미국 기술주가 매도세를 맞으면 외국인은 즉시 삼성을 팝니다. 삼성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글로벌 포트폴리오에서 리스크를 조절하기 위해 바스켓 트레이드, 묶음 거래를 실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이 사상 최대 이익을 발표했을 수도 있습니다. 혁신적인 신제품을 출시했을 수도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미국의 엔비디아가 문제를 겪고 있다면 삼성은 팔립니다. 개인 투자자는 삼성의 좋은 뉴스를 보고 생각합니다. 훌륭해, 주가가 오르겠군. 그들은 매수합니다. 하지만 외국인은 개인 투자자가 전혀 모르는 완전히 다른 이유로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율 문제도 있습니다. 외국인은 달러원 환율에 극도로 민감합니다.
원화가 달러 대비 약세를 보이면 그들은 주식을 팔고 자금을 회수합니다. 왜일까요? 원화로 삼성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달러로 환산하면 환차손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환차손이 주식 수익보다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국내 개인 투자자는 이 요소를 거의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원화로 거래하고 원화로 생각합니다. 환율이 급등하고 시장이 폭락할 때가 되어서야 묻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하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개인 투자자가 자주 있는 가장 고전적인 투자 원칙입니다. 셀 더 뉴스, 뉴스가 나오면 팔아라. 2016년 1월, 삼성은 2025년 4분기 영업이익이 20조 원에 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상 최대 기록입니다. 언론은 긍정적인 헤드라인으로 가득 찼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앞다투어 매수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은 보고서를 꼼꼼히 읽었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삼성의 자본 지출 계획. 캐펙스가 52조 7천억 원이었습니다.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들은 미래의 잉여 현금 흐름을 우려했습니다. 그들은 장기 수익성을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이 나왔을 때 매수하는 대신 그들은 개인 투자자의 매수세를 이용해 물량을 넘겼습니다. 개인 투자자는 바닥을 잡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는 외국인의 손에서 물량을 받아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주제를 다룬 대부분의 영상이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 개인 투자자의 열세는 단순히 기술이 뒤떨어지거나 시야가 좁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훨씬 더 깊은 요인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의 심리를 짓누르는 이중 압박이며 이것이 그들을 포식 알고리즘의 완벽한 먹잇감으로 만듭니다. 첫 번째 압박, 가계부채입니다. 한국은행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총 가계부채는 2025년 3분기에 1968조 원에 달했습니다. 단 한 분기 만에 14조 9천억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한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은 약 92%로 선진국 중 최고 수준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매우 많은 한국인들이 빌린 돈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진을 사용합니다. 즉,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삽니다. 주가가 오르면 그들은 2배로 벌어들입니다. 하지만 주가가 떨어지면 돈을 잃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진 콜을 받습니다. 증권사가 추가 자금을 요구하거나 강제로 매도당합니다. 이 도미노 연쇄를 상상해 보십시오. 외국인이 삼성을 판다. 가격이 떨어진다. 개인 투자자가 마진 콜을 받는다.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따라 판다. 가격이 더 떨어진다. 더 많은 사람들이 마진 콜을 받는다. 손실의 악순환이 계속된다. 외국인의 알고리즘은 이것을 압니다. 그것들은 정확히 이 약점을 착취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이 유동성 구역을 감지할 때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 대기 중인 곳을 말합니다. 그것들은 또한 그들 중 많은 이가 마진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가격을 충분히 깊이 밀어내리기만 하면 마진 콜이 발동되고 강제 매도의 물결이 자동으로 일어납니다. 이것은 더 이상 공정한 거래가 아닙니다. 이것은 체계적인 사냥입니다. 두 번째 압박, 전세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해 이해하기 매우 어려운 부분이지만 한국인의 투자 심리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전세는 독특한 주거 임대 시스템으로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않고 큰 금액을 보증금으로 맡깁니다. 보통 집값의 50%에서 80%에 달합니다. 이 금액은 임대 계약이 끝나면 돌려받습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집주인들은 종종 이 전세금을 투자에 사용합니다. 주식 투자를 포함해서 말입니다. 시장이 붕괴하고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세입자는 모든 것을 잃습니다. 이것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겨야 한다는 심리를 만들어냅니다. 많은 투자자들은 자신의 돈만 걸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신뢰하며 맡긴 전세금까지 걸고 있습니다. 이 압박 때문에 그들은 기관처럼 냉정하게 손절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버텨야 합니다. 물타기를 해야 합니다. 시장이 회복할 것이라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감정에 따라 행동할 때 그들은 완벽한 먹잇감이 됩니다. 세 번째 압박, 금리가 내려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국은행은 금리를 2.5%에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데도 인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서울의 부동산 버블과 가계부채 증가를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투자를 위한 차입 비용이 여전히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투자 수익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마진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주가가 하락하는 동안 높은 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주머니의 이중 타격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왜 한국 개인 투자자들이 단순히 기술 때문에 지는 것이 아닌지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그들은 사회적 압박의 전체 시스템이 심리를 짓누르고 있어서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국제기관처럼
이성적인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시장이 공황에 빠질 때 외국인은 데이터를 보며 묻습니다. 이것이 근거 없는 공황인가? 아니면 실제 문제가 있는 것인가? 한국 개인 투자자는요, 그들은 점점 커지는 마진 부채를 보고 자신이 위험에 노출시킨 전세금을 생각하고 대출 이자가 자산을 갉아먹고 있다고 느끼며 공황 매도를 합니다. 패닉셀링이 알고 트레이딩을 만납니다. 결과는 금융 학살입니다. 만약 이 영상이 여기서 끝난다면 여러분은 절망감을 안고 떠나실 것입니다. 싸움은 시작하기도 전에 졌다고, 개인 투자자에게는 기회가 없다고, 하지만 그것은 편향된 시각일 것입니다. 시장을 분석할 때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는 한 방향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반대편을 변호하는 사람, 데빌스 애드버킷 역할을 하며 위의 주장이 놓쳤을 수 있는 것들을 지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진실, 외국인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2025년 8월을 떠올려 보십시오. 외국인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한 우려와 삼성의 HBM3 메모리 칩이 엔비디아의 품질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소문 때문에 삼성에서 1조 8천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만약 그때 여러분이 외국인은 분명히 뭔가를 알고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따라 팔았다면 여러분은 틀렸습니다. 불과 3주 후 삼성은 HBM3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외국인은 즉시 10조 원을 다시 쏟아부었습니다. 삼성 주가는 바닥에서 46% 상승했습니다. 8월에 공황 속에서 팔았던 사람들은 훨씬 높은 가격에 다시 사야 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아직도 살 용기가 있었다면 말입니다. 두 번째 진실, 개인 투자자에게는 외국인이 갖지 못한 장점이 있습니다. 외국인, 특히 투자 펀드들은 매 분기 투자자들에게 성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압박을 만들어냅니다. 시장이 하락하면 그들은 종종 손실 확정이나 활동 보여주기를 위해 팔아야 합니다. 본인들이 원하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여러분은 주식을 5년, 10년 동안 보유할 수 있으며 아무도 왜 그러냐고 묻지 않습니다. 게다가 펀드 투자자들이 환매를 요청하면 리뎀션이라고 합니다. 펀드는 현금을 돌려주기 위해 주식을 팔아야 합니다. 이것은 삼성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들의 고객이 돈이 필요해서 삼성을 팔아야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압박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국인들이 어떻게 돈을 쓰는지, 한국 기업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한국의 비즈니스 문화를 이해합니다. 외국인은 번역된 보고서를 읽고 숫자라는 렌즈를 통해 한국을 봅니다. 이것이 로컬 널리지, 현지 지식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진실, 외국인을 따라가는 것의 위험입니다. 투자자 행동에 관한 연구들은 일관된 패턴을 보여줍니다. 한국 개인 투자자는 모멘텀 성향이 있습니다. 가격이 오를 때 사고, 가격이 내릴 때 팝니다. 반면 외국 기관들은 역추세 성향이 있습니다. 가격이 내릴 때 사고, 가격이 오를 때 팝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만약 여러분이 그들의 행동을 따라하며 외국인을 쫓는다면 여러분은 항상 한 발 늦을 것입니다. 그들이 다 사고 나면 가격은 이미 높습니다. 여러분이 매수합니다. 여러분은 고점에서 삽니다. 그들이 다 팔고 나면 가격은 이미 낮습니다. 여러분이 매도합니다. 여러분은 저점에서 팝니다. 다시 말해서 외국인을 쫓는 것은 여러분이 그들을 따라잡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여러분 자신의 실수를 증폭시킬 뿐입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아마 이렇게 자문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뭘 해야 하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늦게 알아서 지는 것이 아닙니다. 늦게 알았을 때 잘못 행동해서 지는 것입니다. 외국인에게 초능력은 없습니다. 그들에게 미래를 볼 수 있게 해주는 마법의 구슬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은 규율입니다. 감정이 아닌 논리에 기반해 구축된 의사결정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이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들입니다. 첫 번째 행동. 삼성 IR 보고서에 구글 알림을 설정하십시오. 구글에 가서 구글 알림을 검색하고 삼성 IR과 삼성 인베스터, 릴레이션스 키워드에 대한 알림을 설정하십시오. 새로운 보고서가 발표될 때마다 여러분은 이메일 알림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외국 펀드들이 사용하는 것과 똑같은 정보 소스입니다. 그들에게 다른 비밀 정보는 없습니다. 차이점은 그들은 실제로 그것을 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두 번째 행동. 소문 대신 두 가지 중요한 지표를 추적하십시오. 게시판의 소문을 읽는 대신 두 가지 지표에 집중하십시오. 첫째는 한국거래소 웹사이트의 외국인 순매수 및 순매도 데이터입니다. 완전히 무료입니다. 매일 업데이트됩니다. 외국인이 여러 날 연속으로 순매도하는 것을 보더라도 공황에 빠지지 마십시오.
이유를 찾아보십시오. 둘째는 원달러 환율입니다. 원화가 갑자기 약세를 보이면서 동시에 외국인이 매도하고 있다면 그들은 삼성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통화 때문에 빠져나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는 서로 다른 두 가지 요인입니다. 세 번째 행동. 24시간 멈춤 규칙을 적용하십시오. 이것은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규칙입니다. 어떤 외국인 투매 뉴스에 따라 사거나 팔기 전에 24시간 멈추고 자문해 보십시오. 그들은 왜 파는가? 그 이유가 회사의 실제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가?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아마도 기회입니다. 위험이 아니라 이 규칙은 단순하게 들리지만 감정으로 인한 잘못된 결정의 80%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 행동.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는 분기보고 압박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돈을 빼달라고 요구하는 투자자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무도 불평하지 않는 가운데 5년, 10년 동안 주식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어쩔 수 없이 팔 때 여러분이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확히 워런 버핏 같은 전설적인 투자자들이 자산을 쌓은 방식입니다. 상어를 그들의 게임에서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게임을 하십시오. 인내의 게임, 장기적 시야의 게임, 현지 지식의 게임을. 다섯 번째 행동. 이중 압박을 관리하십시오. 마진을 사용하고 계시다면 안전한 수준으로 줄이십시오. 시장이 30% 하락해도 마진 콜을 받지 않을 수준으로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전세금으로 투자하고 계시다면 즉시 멈추십시오. 그것은 투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도박입니다. 이중 압박을 제거하면 여러분은 기관처럼 이성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포식 알고리즘의 먹잇감이 아니게 됩니다.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해왔습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주식시장은 한국인과 외국인 간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과 이성 간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바로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더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이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정교한 알고리즘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도 약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분기마다 보고해야 합니다. 그들은 자금 인출 압박을 받습니다. 그들은 현지 지식 없이 숫자라는 렌즈를 통해 한국을 봅니다. 한국 개인 투자자가 지는 것은 똑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이중 압박 때문에 집니다. 가계부채, 전세 시스템, 높은 금리, 이것들이 심리를 짓누르며 이성적인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 메커니즘을 이해한다면 여러분은 변화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을 쫓지 마십시오. 공황 속에서 팔지 마십시오. 흥분 속에서 사지 마십시오. IR 보고서에 구글 알림을 설정하십시오. 환율과 순매도 데이터를 추적하십시오. 24시간 규칙을 적용하십시오. 여러분의 재정 생활에서 이중 압박을 관리하십시오. 금융시장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공정했던 적이 없고 아마 앞으로도 공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불공정을 이해하면 여러분은 생존하기 위해 그리고 심지어 이기기 위해 전략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적이 아닙니다. 그들은 규율 있는 플레이어입니다. 여러분도 잘 플레이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게임에서 말입니다. 이상은 시장 구조와 기관 투자자 및 개인 투자자 간의 정보 비대칭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분석이었습니다. 그러나 강조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이 모든 분들에게 적합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각 투자자는 서로 다른 상황, 서로 다른 목표, 서로 다른 위험 감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공유한 것은 여러분이 참고하실 수 있는 지식이지 구체적인 투자 조언이 아닙니다. 어떤 거래 결정을 내리시기 전에 그것이 본인에게 적합한지 스스로 평가하실 책임은 전적으로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또한 알려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영상의 사파 이미지들은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것이며 실제 현실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오직 전달하고자 하는 지식을 시각화하기 위해 AI 이미지를 사용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금융의 추상적인 개념들을 더 실감나고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데이터와 수치는 한국은행, 한국거래소, 로이터, 블룸버그를 포함한 공식 출처에서 검증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할 수 있으며 행동하시기 전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을 켜주셔서 다음 영상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